지역 이슈에 대해 톡 까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 까놓고 톡. 오늘도 스튜디오 찾아주신 패널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해동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를 책임질 대한민국 국가행정기관, 바로 우주항공청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초 통과가 되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준비가 그야말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역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는 높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남에 그리고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간에 안착하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출연하신 패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류명현 국장님. 네, 방금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국가기관으로서 우주항공청은 어떤 곳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나사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국립우주센터 CNE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R&D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역할을 보면은 새로운 뉴스페이스 시대 요즘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핵심적인 임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작년 10월달에 미국 나사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나사에는 지역에 11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11개의 센터를 나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 개발이라든지 예. 그런 분야를. 그래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해동 교수님 지난해 톡 까놓고 톡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도 저희가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 이 우주항공청이 왜 필요한지 또 국제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맡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항공 산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잘 육성이 되어 왔고 지금도 뭐 이렇게 수익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뉴 스페이스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우주 산업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역량을 가지고서 각자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투자에서 벗어나가지고 민간 산업들도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각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중간 단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없었던 거죠. 누군가가 한번 투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성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리더십을 이렇게 가졌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부족했던 거를 이제 우주항공청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사회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 탐사 네.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이제 흐름인데 네. 우주 탐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제 협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자기의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뭐 루나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달 근처에 뭐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것에 뭔가 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주항공청이 없었으면은 어느 부처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좀 애매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자격을 가지고서 앞으로 많이 일어날 어떤 국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하게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청은 이 대한민국이 우주와 항공 분야에 있어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주항공청이 추진되고 또 유치가 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유치를 했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거의 10개월 뭐 그 그렇죠. 이상 그렇게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월 9일자로 우주항공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통과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330만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산학연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저희 지사님 같은 경우는 1인 시위까지 국회 앞에 그렇죠. 했고 예. 저희 도에서도 뭐 60회 이상 정부라든지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전 도민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우주항공청 추진에 대한 업계 또 학계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왜냐 그러면은 그 전에 없던 대표적인 이제 기관이 생겼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학년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5월에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안 통과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상황과 개청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좀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법 통과가 되고 지금 이제 임시청사를 아마 5월 말경에 개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기부에서는 임시청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했었고 예. 최종적으로 사천에 있는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이 최종적으로 예, 선정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선정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고 이제 보훈청사가 개청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주항공청에서 직접적으로 가기부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보훈청사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는 조직이나 인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임시청사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정했던 인력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적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더불어 가지고 조직이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예. 그 안정화를 빨리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특히 이제 우주 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이제 각각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모아가지고 좀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계획들을 빨리 이끌어내는데 좀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직이 빨리 안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한편에서는 과연 이 수백 명에 달하는 전문 연구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또 해외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시간의 문제이지 뭐 충원이 안 되거나 뭐 이게 조직이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경남 또 이제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항공청의 그 모습과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처음에는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우주항공청이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춰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치 미국의 나사와 같은 그런 위상을 이제 갖춰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주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요. 예.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주변의 인프라를 많이 지금 이제 갖추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주항공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저는 급증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정주 여건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연구 인력과 관련 기관들의 충원 또 유치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상 제기되는 게 정주 여건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전문 인력들이 이주하기를 꺼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임시청사가 개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기부와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좀 구분해가지고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가기부에서는 지금 현재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와 사천시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정 대책이라든지 요 관련해 가지고 주택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시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네. 향후에는 교통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진주 KTX역에서부터 저기 삼천포 끝까지 KTX 노선을 확장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저희 도청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네. 경상남도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산업은 있는데 문화가 없다. 문화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산업은 있는데 문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라는 개념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남도에 어떤 로드맵이 있을까요? 예, 그 우주항공 복합도시 정의를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프랑스의 뚜르즈를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는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산학년이 집적화를 돼 있고, 그리고 산업과 문화가 결합이 된 그런 자족도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우리 도에서도 작년에 지사님을 모시고 직접 프랑스 뚜르즈를 다녀왔고, 그리고 미국의 나사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거는 산학년이 집적화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거기서 외국인들이 연구인들이 왔을 때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정규 여건이 얼마나 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금 보완을 하고, 예. 그렇기 위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도 만들었고, 그 관련해 가지고 민간 전문가 워킹 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우선적으로 그 구상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1차적으로는 네. 4월 말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용역은 또 추후적으로 도시 개발 관점에서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혜동 교수님은 이 복합도시가 추진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거둘지, 또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정주 여건 준비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복합 도시가 잘 건설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또는 이제 뭐 대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관계되는 연구기관들이 일부 또는 뭐 지사, 뭐 분원들이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산학년에 기존의 타 지역에 있던 기관들이 그 우주항공 복합도시에 같이 모여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예. 왜냐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청이 복합도시의 중심에 있을 거고요. 같이 모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깝게 있으면은 얘기할 기회도 많이 있을 그럴 수밖에 거고요. 없죠. 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네. 예, 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선순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서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가 사천공항의 기능 재편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지를 확장한다거나 터미널을 신축한다거나 국제공항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좋은 아이디어죠. 네. 예, 좋은 계획이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공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진주하고 사천 간에 이게 도로가 빨리 좀 이렇게 확장되고 예. 그 연결 뭐 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 그거는 우리가 그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 4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네. 진주와 사천의 어떤 그 연결 고리를 확장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죠. 예. 왜냐 그러면 그것은 마치 세종시와 대전시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세종시가 처음에 이제 행정복합도시로 이게 과연 중앙공무원들이 내려오겠나 그런 생각을 우려가 있었죠.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이렇게 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뒀을 때 대전시는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또 뺏길까봐. 예.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 딱 보면은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택시가 오고 가는 것도 과거에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종시나 대전시가 같이 성장을 하듯이, 그러니까 사천시나 진주시도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 대중 교통이라든지 도로를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확장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류명 국장님, 이른바 이 사천공항의 몸집 분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아마 2회 정도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제 성격이 좀 되어야 될 이유는 앞으로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우주항공 분야의 그런 연구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 기업들 R&D 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천 쪽으로 많이 진출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인천공항보다 오히려 사천에서 다이렉트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산업에서의 물류라든지 운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저희가 사천에 항공 MRO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항공의 그 MRO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천공항은 반드시 좀 확장이 되고 또 성격이 돼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사천시는 올해 2월 달에 이미 사천공항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고 이제 26년, 30년 사이의 종합계획인 제7차 공항 종합 계획에도 요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김혜동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가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주항공청이 뭐 결국에는 제대로 안착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좀 어떤 과제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당면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 경남도에 잘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네. 예, 아까 이제 뭐 정주 여건도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킬 것인데 이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남도 우주항공청 가까이 있는 이 지역 문화하고 결합이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거나 만일 가정을 해가지고 우주항공청이 뭐 대전에 뭐 생겼다고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집중이 되고 투자가 되는 사람 교육의 중심 아마 카이스트가 대변됐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도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생겼으니까 경남도의 국가 거점 대학으로서 이제 경상국립대가 있는데 경상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뭐 신입생도 많이 뽑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학교하고 우주항공청하고 뭔가 우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전국의 어떤 학교의 임무센터를 네.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임무에 대해 가지고 네. 어디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좀 키우겠다,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그런 임무센터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만일 지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배출이 될 것이고 그 배출된 인재들이 우주항공청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산업체라든지 연구소로 이제 배출이 된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쉽게 융화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저희 한 학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경남도에 있는 또 다른 대학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3학년이 우선은 경남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좀 잘 이루어야 되겠다. 네. 그래야만 우주항공청이 경남도에 이렇게 혼자 떨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류명 국장님, 우주항공 도시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프랑스의 툴루즈 도시 언급이 항상 되고 있는데요. 이 툴루즈가 언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경남도는 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 6월에 이제 지사님 모시고 저희가 직접 프랑스 툴루즈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툴루즈에 대해서 느낀 것은 우주 항공 분야의 산학년이 집적화된 도시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방 분권의 모델이다. 지방 분권의 모델. 예, 지방 분권의 모델이다. 그 두 가지를 좀 이제 시사점을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클러스터가 집적화된 이유는 2차 대전 이후로 독일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남부 지역에다가 항공 우주 산업을 집적화를 시켰고 그렇게 예. 육성을 해왔고 예. 두 번째로 그러면은 프랑스의 국립우주센터가 파리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 우주센터가 CNES가 저기 툴루즈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더골 대통령이 지방 분권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전을 네, 시켰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방 분권의 그런 모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천시하고는 거의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사천시가 한국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 이제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또 지방 분권에 분명히 역할을 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핵심 도시도 있지만은 지방 분권에 어떻게 보면은 모범 사례, 핵심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우주항공청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아울러지는 연구기능, 그다음에 기업들 그리고 대학 기능들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그게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 복합 도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그 계획하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지사님 그런 말씀 좀 하셨습니다. 민간 전문가 의견들을 좀 많이 들어라. 세계적인 예.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지사님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천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 예. 그런 발표를 직접 대통령 앞에서도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을 찾아서 우주산업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김혜동 교수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좀 관심을 가지셨나요? 기존에 뭐 이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했던 것은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거나 이제 확장을 하면 되는데 네. 우주 산업을 이제 대폭 키우시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주 전문 어떤 펀드를 또 이렇게 펀드, 예. 크게 예. 이제 키우시겠다고 했던 예.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찾아보면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세계 우주 경제의 뭐 10%를 목표로 한다라든지 우주 국가 중에 5위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런 그 우주와 관련된 산업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분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뭔가 어떤 우주를 대상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그 승부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관련된 펀드를 많이 이제 조성을 하신다 그랬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펀드를 운영하는 어떤 투자 기관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스타트업을 뭐 채근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투자하는 어떤 예산들이 너무 단기간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펀드의 종류를 달리해서 어떤 펀드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스타트업이긴 하지만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육성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 방문해서 이 우주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는데 주목했던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우주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고 우주항공청은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의 공약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거는 최고의 제 1번째 공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제가 오찬을 하면서 연구개발 실장과 그 오찬도 했는데 그 실장님 하시는 이야기, 가계부 실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별 걱정 안 한다.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는 왜? 그 대통령이 워낙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 오셔가지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45년에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해 주셨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주 산업이 지금 현재 한 10조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2045년에 100조 원으로 만들겠다. 네. 그 매출의 규모를. 그리고 우주 기업도 한 700개에서 한 1000개를 더 유치를 한번 해보겠다. 네, 네. 거기는 스타트업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서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전문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인데 3만 명 정도 더 양성을 하겠다 그런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만큼 의지가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거,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또 우리 도에서는 저희 지사님께서 우주 분야 외에도 우리 경상남도의 그 항공 우주 분야의 민수를 그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을 국산하겠다. 2040년까지는 국산하겠다. 그리고 그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미래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카이에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육성해 나가겠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우주항공청이 당초 취지와 목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톡 까놓고 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